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 평범한 여성분이 날씬함을 유지하게 된 비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기 전까지 PT, 단식 등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경험해 봤거나 또는 5kg, 10kg는 어떻게든 빼봤지만 그냥 생각 없이 먹다 보니 3개월 안에 통통함이 다시 내게로 왔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The defense mechanism of the body kicks in and you start to actually notice a significant decrease in your metabolism, so you'll feel very fatigued. And also your appetite hormones controlled from your stomach, which sends messages to your brain, go crazy. So you will have a voracious appetite, you'll have food-seeking behavior for fatty and sugary foods. The weight will go back on and you'll feel guilty, you feel it's your weak-willed character that's caused the weight regain, but it's actually a normal physiological protective mechanism that humans have to stop you starving to death. And that's the weight set point explained and the reason that diets don't work.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 또는 한 달에 몇 킬로 감량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보셨을 다이어트 방법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게 예쁜 몸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우리 다이어트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게 다이어트 전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보통의 다이어트 패턴이죠. 처음에는 감량에 성공하지만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죠. 몇 년 동안 계속 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요요 현상이 뒤따르다가 결국 비만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를 정도로 체중이 무섭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땐 몸마음 다 다치고 살과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저마다 설정된 셋 포인트, 체중 설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간의 다이어트로 체중 설정값에 맞서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체중 설정값은 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체중이 유지될 때까지 우리가 먹도록 작용하니까요. 그걸 모르고 계속 먹는 걸 줄이고 다이어트 방식을 바꾸는 건 우리의 식욕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상 속 여성분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이어트 하다가 남몰래 냉장고 문 열고 룸메가 남긴 엽떡 먹고 칸초까지 먹었는데 내가 왜 먹었지? 그러시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요, 내 의지력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약하고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엉뚱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요. 지금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다이어트 시 식욕이 넘쳐나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체중 설정값,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랑 같아요. 뇌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에너지 저장량이 맞춤 온도가 되는 거고 인체는 설정된 값에 어떻게든 도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장치가 잘 작동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그냥 살만 뺐다면 온도 조절기 속 설정값을 맞출 때까지 계속 먹도록 뇌는 나를 조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다이어트를 하고 움직여봤자 몸의 메커니즘에 따라 무조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가 줄면 뇌에는 앞으로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전달돼요. 그 결과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어날 뿐 아니라 설정값이 상향 조절되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유지하는 비결은 인체가 셋포인트를 조절하는 방식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설정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가지 환경, 요소, 살아온 배경, 가족력 등이 개개인의 체중 설정값을 결정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체형이 날씬해지거나 비만이 되거나 그 중간쯤이 됩니다. 체중 설정값을 조절하는 신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으로 발생되는 이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 내 의지와는 다르게 다시 먹게 되어서 살이 찌는 게 문제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뇌 체중 조절 센터의 현재 영양 상태를 알리는 센서입니다. 렙틴이 제대로만 기능하면 칼로리를 조절하거나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너무 쉽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렙틴 농도가 높으면 음식을 뺀 나머지를 마음껏 떠올리며 즐거운 계획을 세우거든요. 한편 뇌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안전한 체중이라고 인지하는 설정값과 실제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다르면 렙틴은 그 격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대부분 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셋포인트보다 적어지면 체지방이 줄어든 만큼 렙틴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대사율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생기는 게 렙틴 저항성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다가 연료 게이지가 바닥나 있는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딘지 찾게 될 거예요. 최대한 연료를 빨리 채워야 하는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탱크에는 연료가 가득 차 있고 게이지에 고장이 난 거라면 어떨까요? 렙틴 저항성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 계속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렙틴 정성화는 인슐린이라는 친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식생활로는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기 쉽습니다. 설탕, 그리고 밀가루와 같은 가공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식사나 간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의 양이 급증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렙틴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은 일단 시작되면 악순환을 그리죠. 설탕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증가하면 렙틴의 효과가 약화되고, 산업화된 식단으로 발생한 염증은 뇌가 감지하는 렙틴의 신호 또한 약화시킵니다. 신호가 차단되었으니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거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늘었으니 렙틴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겠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몸에 저장된 지방이 없다고 생각해서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요. 이미 살이 쪘는데도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극단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장이라도 이런 다이어트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실 거예요. 먼저 체중 설정값을 낮추기 위해선 인슐린 기능이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상이란 혈당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변화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려면 우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탕과 가공탄수화물은 뇌의 보상 경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요. 뇌에서 도파민이 쏟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알코올, 니코틴, 코카인 같은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심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설탕 중독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가 심할 수도 가벼울 수도 있지만요. 어느 쪽이든 설탕을 줄이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식생활을 바꾸려면 이와 같은 단기적인 부작용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보다 나은 건강한 식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 설탕과 도파민이 일으킨 보상을 끊으려면 식단 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한 여성분이 처음 개선을 할 때 준비한 건 침대 근처에 항상 볼책과 노트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마음 챙긴 글쓰기라고 불렀고요. 현실적인 목표, 왜 하는지, 내가 정말 배가 고픈지, 마음속 다른 공허 때문은 아닌지, 나의 자화상을 낱낱이 적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업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절대로 신체만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하던 다이어트를 멈춥니다. 그게 무엇이든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든지요. 우리는 세 끼를 더 많이 잘 챙겨 먹을 거예요. 클린푸드를 먹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킵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조금 덜어 드시길 권장드리되 저지방 식품이나 특수한 컨셉의 다이어트 음식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체가 낮아진 인슐린 농도에 적응하고 체중 설정값을 낮추기 전에 체중은 살짝 늘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체중 관리와 감정 상태는 이전과 다를 거예요. 가족 혹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분들은 되도록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담긴 접시는 전부 테이블 중앙에 놓고 각자 덜어 먹은 다음 원하면 더 가져다 먹도록 하세요. 전형적인 한국 밥상의 모습이죠. 식사 시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그랬듯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자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몸의 조절 장치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정리 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에는 셋포인트, 즉 체중 조절 값이라는 게 존재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다시 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먹도록 하는 배고픔 호르몬은 렙틴인데 이 렙틴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 에너지가 많아도 음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렙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급증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염증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해요. 그를 위해 제시한 식탐 컨트롤 1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저를 만난 분들이 건강을 되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이상한 나라의 다이어트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행복해졌다고 이 댓글창에 남겨주실 날을 기다릴게요. 그 과정에서 절대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면서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거나 생긴다면 이곳에 찾아와 털어내고 저와 얘기해요. 부디 마음을 잘 챙기면서 다이어트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